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거 하나 뽑아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UFC 방송 딱 전날입니다. 토요일 밤인데요. 좀 늦게 지금 카메라를 켜고 앉았는데, 오늘 ARC 로드FC 시합에 저희 체육관 소속의 한상권 선수, 김영훈 선수가 모두 출전을 해서 이겼어요. 다행히 너무 잘해줘서 또 상대 선수들하고 최선을 다하는 승부를 또 펼쳐줘서 되게 기분 좋게 오늘 또 카메라 앞에 앉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질문은 다니엘 코미어와 에밀리아넨코 효도르가 싸우면 둘 다 최전성기 기준으로 누가 이길지 분석해주세요. 저는 코미어가 효도르보다 모든 부분에서 앞선다고 보는데 괄호 열고 타격, 레슬링, 체력, 센스. 하지만 격투기 커뮤니티에서는 대부분 코미어가 이긴다고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유독 효도르 팬들이 많은지 효도르가 이긴 사람들이 대부분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다니엘 코미어와 에밀리아넨코 효도르가 싸우면 누가 이길지. 일단 나이가 저도 찾아보니까 효도르가 76년생입니다. 코미어가 79년생, 저하고 동갑이네요. 효도르가 3살 형이죠. 근데 나이는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활약을 했던 그 때를 보면, 시대를 보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효도르가 안토니오 호드리고 노게이라를 꺾고 프라이드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을 했던 게 무려 2003년입니다. 그때 이미 효도르는 거의 선수로서 상당 부분 완성형이었어요. 효도르는. 그리고 2010년, 2011년에 와서는 3연패에 늪에 빠졌었는데 코미어는 2011년, 12년도 이렇게 쭉 걸치면서 스트라이크 포스의 헤비급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리게 됐고요. 2013년부터 UFC에서 활약을 했고 널리 알려진 대로 라이트 헤비급과 헤비급에서 모두 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코미어가 진 사람은 존 존스와 스티페 미오치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활약의 그 연도 자체가 완전 달라요. 전성기를 맞았던 게 코미어는 어찌 보면 현재의 UFC 팬 여러분들이 되게 나이가 젊으신 어리신 UFC 팬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익숙한 선수들과 주먹을 섞었다고 한다면 효도르는 굉장히 그보다는 전 사람입니다. 그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효도르가 아까 말씀드린 2003년에 노게이라를 꺾었을 때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노게이라가 그 당시에 저도 노게이라의 팬이었거든요. 노게이라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라운드의 주짓수의 아름다움을 저는 좀 깨달았다고 스스로 지금 돌아보면 스스로 많이 깨달았었거든요. 그만큼 노게이라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근데 효도르가 나와서 노게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때 3번을 싸웠었죠. 제 기억에 상대가 되지 않았고 3번의 경기 다 두 번째 대결이 버팅이 나서 컷이 났었는데 저에게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게 2004년 12월 31일 프라이드 그 남재 대회에서 메인 이벤트가 효도르와 노게이라 간의 3차전이었는데 효도르가 일방적으로 노게이라를 계속 넘어뜨리면서 스피드에서 앞선 것을 활용해서 타격으로 빡빡 때리고 그 다음 잡아서 넘어뜨리고 그 다음 그라운드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이겼거든요. 1차전 때는 노게이라의 그라운드 안으로 주짓수 게임을 완전히 그 안으로 들어가서 부숴버렸었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대한민국에 격투기 전문지 엠파이트가 있었습니다. 저하고도 거기 대표님이나 편집장님이나 친해가지고 저도 칼럼도 쓰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인터뷰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과연 에밀리아넨코 효도르를 넘는 완성형 선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완전 끝판왕인데
이 끝판왕을 넘는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냐를 놓고 저희가 막 얘기를 대담도 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당시 효도르의 포스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자, 지금 2024년이죠. 2024년의 기준으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효도르는 솔직히 얘기해서 빈틈투성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황제의 업적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종합격 투기는 역사도 짧고 계속해서 발전을 쭉 해온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리고 프라이드 시절은 지금 UFC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선수 풀도 좀 작았고 선수의 양 자체가 적었어요. 경기 양도 적었고 돈 단위도 달랐고 여러모로 지금 UFC와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았거든요. 물론 제 그 아재 세대들 같은 경우는 프라이드 K1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만 경제 규모로 비교하면, 그리고 선수들의 규모나 숫자 그리고 수준 이런 걸 비교하면 아예 상대가 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 들어보시면 딱 결론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엔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코미어가 너무 앞설 거예요. 저는 사실 프라이드를 해설할 당시에는 효도르의 팬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 노게이라를 되게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주먹이 운다 촬영할 때 효도르하고 같이 촬영을 했었거든요. 영광이었죠.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오히려 효도르가 그렇게 프라이드 때는 그라운드고 타격이고 다 완벽해 보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효도르는 그야말로 싸움꾼이더라고요. 그냥 달려드는 싸움꾼이고 그 자체가 그냥 멋있었어요.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약간 마이크 타이슨처럼 제게 피를 끓게 하는 뭔가를 갖고 있는 멋짐? 약간 남자로서의 사나이로서의 파이터로서의 멋짐? 기술 다 이런 거 떠나서 저는 효도르를 보면 그런 게 오히려 좀 효도르가 황제의 자리에서 좀 내려오고 패배도 겪고 이런 다음에 그러면서도 계속 케이지에 오르고 링에 오르고 싸워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효도르 선수의 팬이 됐거든요. 근데 효도르는 원래 커리어를 쭉 틀어보시잖아요. 두 가지 형태에 약합니다. 첫 번째는 빠른 사람한테 약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슬링과 그라운드를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같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약해요. 빠른 사람을 따져보면 효도르를 괴롭혔던 사람 중에 댄 핸더슨, 그리고 헤비급인데 굉장히 빠른 맷 미트리온,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저는 효도르가 졌다고 본 경기인 파비오 말도나도전, 말도나도 이런 선수들이 좀 있겠고 빠른 타격가들인 거죠. 타격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죠. 효도르가 스피드의 우위를 점할 수가 없는, 하지만 타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강력한 레슬링과 그라운드를 겸비하고 있는 사람들. 파브리시오 베우듬은 그냥 트라이앵글 초클로 탭을 받은 거니까 좀 빼더라도 안토니오 실바 되게 진짜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효도르가 아무것도 못했었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코미어는 빠르고 레슬링 그라운드 다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스피드 빠르고 타격에서, 그리고 레슬링과 주짓수 게임 다 갖고 있습니다. 효도르한테는 최악의 상성이에요. 라이언 베이더 같은 상성이죠. 효도르가 라이언 베이더한테 다 졌잖아요. 저는 효도르가 그라운드로 만약에 끌려갔으면 원래 우리가 봤던 양상보다도 더 비참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라이언 베이더하고 했으면. 그런 상성이 제가 보기에는 효도르한테는 최악이에요. 다니엘 코미어는 그 중에서도 그런 면에서 극강인데 효도르가 좀처럼 뭘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미어의 경기들을 보시면 다른 존슨스와의 경기라든지 딴 거 다 빼고 젊은 시절에 조시바넷과의 스트라이크 포스 때 경기를 보시면 거의 인형이에요, 인형. 조시바넷이. 물론 바넷이 현대 MMA 선수들과 비교를 했을 때
레슬링이 되게 강한 그런 선수는 아니거든요. 물론 기술은 좋고 싸움꾼이지만 싸움의 달인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미어에게는 그냥 장난감처럼 패대기 쳐지고요. 그리고 뭐 앤소니 존슨과 했을 때 그런 테이크다운 모습들 같은 거 보시고 데릭 루이스 전도 있을 거고요. 또 프랭크 미어전에서는 의도적이었던 건지 테이크다운을 굳이 되게 많이 하지 않고 클린치와 더티복싱으로 일관을 했어요. 미어의 주짓수 기술을 좀 경계했던 건지 그라운드에 대한 경계심을 좀 보여주면서 클린치와 스탠딩 더티복싱으로 일관을 했는데 이것도 완전 일방적이었거든요. 근데 효도르가 또 그레코가 좀 약해요. 그레코가 약하다 보니까 핸더슨한테도 겨드랑이가 막 파여 있었고, 원래 효도르의 그 멋진 테이크다운이나 소위 레슬링 기술들, 유도가 출신입니다만 그런 스탠딩 그래플링 기술들을 보시면 아주 느리거나 레슬링 실력이 일단 부족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화려하게 효도르의 기술이 구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력보다 오히려 되게 크게 보일 만한 요소를 효도르의 테이크다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갖고 있어요. 근데 효도르는 또 거짓말처럼 레슬링이 아주 좋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다니엘 코미어는 그런 부분을 다 갖고 있습니다. 레슬링 굉장히 세고 또 마크 콜먼에게도 다 넘어가고 좀 태클에 의외로 디펜스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효도르죠. 랜들맨전도 있었고 근데 코미어는 그렇게 뽑는 태클에 그레코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상태에서 효도르의 타격을 흘려낼 만한 이건 완전 타고난 거죠. 스피드를 또 갖고 있고요. 타격의 파워가 그렇다고 뒤지는 것도 아니고. 네. 완전히 저는 이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효도르가 못한다기보다는 코미어가 되게 강한 사람이고,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시대도 좀 활동한 시대도 되게 많이 다르고, 이런 것들을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튼 제 생각은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난다. 효도르의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들은 잔뜩 인터넷에도 있고 합니다만, 코미어와 붙었을 때는 대부분의 게임들이 셧다운 되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 다 굉장한 선수들입니다. 근데 이 둘이 붙었을 때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